하수관거 특수공법 구간에 의문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과 다르게 공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군별 생태 관광지를 집중 육성합니다. 관광을 앞세운 훼손 우려 속에 생태 보존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같은 농산물 직거래가 늘고 마트나 시장 거래는 줄고 있습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이익인 직거래 현장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특수공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도와 시공이 전혀 다르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수공법으로 시공했다는데 증명할 사진 자료도 없고 설계도와도 다르다면 파헤쳐서 직접 검증하는 것 말고는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시가 특수공법인 추진공법으로 하수관거 공사를 했다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지시하는 실시 설계 도면에는 굴착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서 하수관을 밀어넣는 추진공법 구간에 대해 설계 도면은 굴착 교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군산시와 시공사는 추진공법도 일종의 굴착공법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미실드도 굴착은 굴착이에요. 당연히 굴착이죠. 그거는 땅을 파내는 거니까 그걸 위에서 파내느냐 아니면 지중해서 파내느냐 어차피 그건 다 굴착이니까. 하지만 환경부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 기준에 추진공법은 비굴착공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해석 역시 군산시나 시공사의 해명과는 정반대입니다. 용어대로 하수관에 묻혀 있으면 전체를 파내가지고 다시 묻는 형태입니다. 굴착 교체는. 굴착과 비굴착이 정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설계는 굴착으로 해놓고 시공은 전혀 다른 추진공법으로 했다는 결론이어서 설계와 시공 모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 굴착 공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공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접 터파기를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사진첩에 추진공법 관련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는 추진공법과는 다른 설계 도면이 드러나면서 군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의 특수공법 구간은 갈수록 안개 속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한때는 낙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1,000억 원을 들여 이런 생태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데 기대 못지않게 난개발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사르 습지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 은곡습지. 발전소에 냉각용댐이 축조된 뒤 주민들이 떠나자 환경이 복원돼 지금은 86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할 만큼 생태 보고로 거듭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환경부에서 생태관광 성공 사례로 선정했을 만큼 생태관광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은곡 습지가 국가 생태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곡 습지를 이주를 해서 1차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운곡 습지처럼 생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별로 1시군 1생태 관광지 육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 탐방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생태 관광의 정체성 마련과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강조됐으며 마을이 중심이 되는 자립형 관광지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0년이 넘었을 때 그 주도권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이 잘 어우러져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할 시군별 생태 관광지 사업, 생태 보존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달성하는 면밀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군산 지역의 강수량이 264mm로 평년의 40%에 그치면서 일부 저수지가 고갈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양수 장비를 동원해 가뭄 해소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간이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는 등 시군마다 가을 가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농산물 구매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대 농민이 자신의 밭에서 일군 가지와 호박 등을 로컬푸드 판매점에서 팔기 위해 바코드 등록을 합니다.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진열하고 판매량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품 안 버리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와서 다 그냥 팔아주고 저기 한 게 좋아요.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서 소비자들은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판매점을 찾습니다. 싸고 싱싱해서 좋고 로컬푸드 자주 찾아요.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일을 로컬푸드 판매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직거래로 구입한다는 비율이 16.3%로 3년 새 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비율은 12.8%로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농산물을 직거래할 경우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12% 싼 가격에 구입하고 농민은 유통업체에 판매할 때보다 소득이 36%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인 또 2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어떤 시장보다는 가까운 로컬푸드나 가까운 매장을 찾아서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검은 콩류를 비롯해 토마토, 블루베리 등의 직거래 구입액이 3년 만에 2~3배 늘어났습니다. 유통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터넷 수수료나 물류 비용 등이 낮아진다면 직거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제조업 기업경기지수인 BSI는 61로 전달보다 4포인트가 하락했으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이 33.6%로 가장 높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12.8%, 자금 부족 9.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두고 도내 대학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은 서남대, 명지병원과 손잡고 정상화의 전기를 잡은 상황에서 터진 악재에 캠퍼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학교가 원래 부시대학교로 선정이 돼서 원래 남원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렇게 돼서 솔직히 많이 걱정스럽고. 정부의 이번 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학교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설립자의 비리로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장기 파행을 겪은 서남대는 최근의 상황 변화가 평가 전체를 좌우하지 못하고 최하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D등급을 맞은 호원대는 지난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지만 이후 뚜렷한 개선책을 내지 못해 교육 여건 등을 평가한 1단계에서부터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4년제 대학의 절반인 5곳이 최우수인 A등급을 받은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정부가 취업률과 신입생 충원율 항목에서 지방대만 따로 모아 평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수년 전부터 학과 통폐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며 대학 경쟁력을 키운 노력이 빛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지방대들이 어쨌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평가에서 희비가 갈린 도내 대학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파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옛 도청사 철거 작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도청사에는 멀게는 조선시대, 가깝게는 해방 이후인 지난 1950년부터의 도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사의 현장이 석 달 뒤면 또 다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전주문화방송이 지난 한 달여간 철거 직전의 도청사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부터 13일간 전북대 박물관에서 김병로 선생이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을 무료 변론하며 착용한 변호사복 복제본을 비롯해 지팡이와 상하파이프 등 31점을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전은 법원의 날을 기념해 순창 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는 등 사법부의 초석을 다진 가인 김병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창경찰서는 고창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이모군이 요교사들의 몰카를 찍은 경위를 파악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해 삭제된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이나 지인에게 유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이군이 지난달부터 요교사 5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아중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시설 개보수와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휴장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회원권 유효 기간을 휴장 기간에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도심권에서 20km가량 떨어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셔틀버스는 현대코아에서 출발해 산업단지까지 20분이 걸립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이 오늘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군산과 정읍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남원지점은 남원과 순창, 임실, 장수 등 동부권 소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한옥마을 내 식품업소 170곳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 상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판매 여부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용 여부 등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 기술을 지역 기업으로 이전해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상 기술은 전통 된장을 이용한 삼겹살 소스 제조 방법과 적외선 차단 태양전지 모듈 등 모두 8건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백모 씨 모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 2006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